작가님들 그리고 예비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AI 웹소설 코치 이태원쌤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AI 웹소설 코치와 함께 실제로 웹소설을 창작하는 모습을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설정하는 일인데요. 클로드로 로그인한 후에 좌측에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꺽쇠로 웹소설이라고 앞에 머릿말처럼 붙이고, 웹소설 제목을 기록하면 되지만 제목이 아직 정확히 떠오르지 않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하면 되겠죠. 저는 일단 메모리 브로커 정도로 제목을 해 놓고요. 어떤 웹소설이냐면 인간의 기억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세상에 기억을 거래하는 사람의 이야기. 일단 이 정도로 해놓고요.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왼쪽에 있는 창은 조금 줄여도 되겠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 지식에 AI 웹소설 코치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지식 오른쪽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GitHub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AI 웹소설 코치 요겁니다. AIWC 오피셜의 AIWC, 즉 AI 웹소설 코치 공식 조직에 있는 AI 웹소설 코치 저장소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체크를 하고요. 파일을 추가합니다. 파일을 추가하는 과정이 보이고 있고요. 자, 파일 추가가 완료되면 첫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을 창작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웹소설을 창작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뻔한 일반적인 답변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지식에 연결된 GitHub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트리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입력을 하면 좋습니다. AI 웹소설 코치와 함께 웹소설을 창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찾아서 이렇게 웹소설 창작 프로세스 11단계를 설명을 해주고요.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초기 프로젝트 지침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채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 전체 내용이 나왔으면 맨 위쪽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AI 웹소설 코치는 총 11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상 및 컨셉화 단계이고 마지막에 본문 작성까지 이어지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새로운 채팅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의 내용이 많아지면 중간에 끊어지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를 마치면 다음 단계는 새로운 채팅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AI 웹소설 코치가 알려주는 단계별로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 주요 활동과 결과물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수행하게 되면 발상 및 컨셉화, 즉 아이디어를 발상을 해내고, 즉 핵심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웹소설 계획서 이전 단계인 웹소설 컨셉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계이고요. 그러면 1단계에서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2단계 차근차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AI 웹소설 코치 핵심
전체 구조는 이 전체는 웹소설 전체로 보자면 막장, 신, 비트 이렇게 4단계로 구성해 놨습니다. 삼막 구조 아시죠? 도입부, 그리고 뭐 중심 내용, 그리고 맺은 말 이런 식으로 3막 단위로 보통 구성되어 있고요. 웹소설을 보면 하나의 주제로 몇 화가 연재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장, 챕터라고 합니다. 챕터 내에는 씬, 어떤 특정 시간 또는 공간에 연속된 행동을 씬이라고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화 감상을 할 때에도 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 그걸 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씬은 주요 줄거리 라인을 비트라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차근차근 나중에 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막장, 신, 비트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키워드 시스템도 있고, 자, 초기 프로젝트 지침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텍스트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네요. 프로젝트 지침을 복사한 후에 우선 이 프로젝트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상단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이 슬래시 왼쪽에 있는 내용이 이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채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탭으로 링크 열기. 새 탭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자, 그렇죠? 그럼 여기서 프로젝트 지식 말고 프로젝트 지침 설정에서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프로젝트 지침은 새로운 채팅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게 됩니다. 지침 설정 했고요. 다시 채팅으로 돌아가서 자, 효율적인 채팅 관리 다시 한번 설명이 있는데 뭐 컨텍스트 윈도우, 토큰 최적화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단계는 새 채팅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다음 단계를 새 채팅에서 계속하고 싶다고 알려주면 그럼 새 채팅에서 어떤 프로젝트 지침을 사용하고 어떤 시작 프롬프트를 사용하는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 내용도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2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 기반 접근법.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콘텐츠 기반 접근법은 여러분들이 강사, 코치, 선생님이라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 요약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문서를 업로드해서 그래서 그 이론을 기초로 해서 웹소설을 창작하는 2가지 방법을 다 지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아이디어 기반 접근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아이디어 기반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아이디어 접근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컨셉으로 변환합니다. 이 프로세스가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요소를 확장, 키워드를 매칭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클로드에서, 즉 AI 웹소설 코치 기반의 클로드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단편적인 것도 좋고 자세한 내용도 좋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아이디어로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메모장에 보관해 놓은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리고 여러 줄을 붙여 넣을 때 한 문장을 입력하고 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합니다. 그냥 엔터를 입력하면 이 프롬프트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Shift 엔터 잊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인간의 기억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세상인데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기억을 팔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고 부자들은 그 행복한 기억을 구매해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는 좀
활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주인공은 기억을 중개하는 기억 중개인, 즉 메모리 브로커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한 기억들을 부자들에게 팔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의 소중한 기억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고민을 하죠. 생계를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의 행복한 기억들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시스템에 맞서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모두가 자신의 기억을 간직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철학적인 메시지라고 하면, 행복은 과연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인간의 정체성은 기억으로 구성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마치 이제 탄소 배출권처럼 부자들의 불행한 기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출하고 돈을 준다는 그런 좀 끔찍하지만 이런 설정도 한번 나중에 추가하면 좋겠다. 이 정도 아이디어를 기록을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빠른 화면으로 빠르게 감아서 좀 보여드렸고요. 내용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클로드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매력적이고 깊이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사회적 불평등, 인간의 정체성, 기업과 행복의 본질이라는 강력한 주제들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권처럼 불행한 기업도 거래된다는 확장 아이디어는 정말 독창적입니다. 예, 뿌듯하네요. 그래서 1단계 아이디어 매력 발굴,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핵심 매력 포인트는 독창적 설정의 힘, 기업 거래 시스템이라는 SF적 설정이 현실의 경제 불평등을 날카롭게 의미합니다. 탄소 배출권, 기억 배출권이라는 발상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기억을 팔고 부자들이 그 기억을 다시 사는 이 아이디어를 메인으로 봤는데, 오히려 이 기억 배출권이라는 발상을 클로드는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질문들, 사실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 클로드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끼워넣기만 하면 사실 내 것이 되지 않고 클로드가 거의 만들어준 것과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내용을 충분히 읽으면서 숙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뒤로 건너 뛰어도 되겠고요. 저는 간략하게 정리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철학적 질문들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인간의 정체성은 기억으로 구성되는가? 타인의 불행 위에 쌓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어떤 개인적 갈등, 주인공 딜레마가 있는데 많은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라는 동기가 또 문제와 연결되기도 하고, 매력적인 핵심 질문,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시대에서는 이 질문이 가진 힘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기업 거래라는 SF적 설정을 통해서 극대화해서 표현되는 것이 이제 매력적이고요. 그래서 이야기 요소를 확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가상의 설정을 해보는 것들을 클로드가 제시를 해주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작가들은 이 내용들을 어떤 나름대로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속 그 답변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인공이 기억 중개인이 된 계기는 무엇일까? 어머니는 어떤 소중한 기억을 팔려고 할까? 단골 고객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이 난다면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고, 그냥 한번 클로드에게 맡겨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려면, 특히 집필 초창기에는 그렇게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죠. 클로드에 맡겨서 답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세계 확장, 기업 거래가 합법화된 과정, 사회적 배경이 뭘까, 어떤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반대하는 세력들은 없는지,
갈등, 가짜 기억 만들어 파는 사기꾼들, 이것도 재미있네요. 기억을 너무 많이 파는 사람들이 정체성 혼란. 기억을 너무 많이 팔면 기억 자체가 많이 없겠죠. 오히려 기억을 많이 팔아서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좀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자, 부자들도 결국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다. 3단계는 장르 키워드 매칭입니다. 이런 장르 키워드 파일들을 제가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장르 키워드를 서칭을 해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선 핵심 장르가 디스토피아, SF, 미스터리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키워드 세트 조합을 찾다 보니까 기억 거래, 기억 상실, 미스터리, 의식 소멸, 진실 추적, 기억 조작 이런 세트들, 또 SF 키워드 세트로 기억 삭제, 정체성 미스터리 등등등 이런 키워드를 창조적으로 좀 융합을 하면 이야기가 풍성을 해졌고요. 그래서 클로드가 융합을 해본 결과 기억 배출권 플러스 탄초 배출권 시스템, 그렇죠. 부자들의 우울, 불안, 트라우마 같은 부정적 기억을 가난한 사람들이 대가를 받고 떠나는 시스템. 마치 탄소 배출권처럼 감정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클로드는 오히려 이 컨셉을 더 재미있게 좀 메인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죠. 뭐 가난한 사람들은 이중고, 행복한 기억은 팔고 불행한 기억은 받아야 되니까 너무 괴롭겠죠. 자, 그래서 확장된 컨셉이 아티팩트 형태로 완성됐습니다. 클릭해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컨셉이 쭉 있고 설명을 한번 해줍니다. 컨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컨셉이 완성되기 전에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클로드에게 이런저런 피드백을 줘서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한번 클로드가 생성해 주는 대로 자연스럽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독창적 시스템, 이중 기업 거래, 행복 판매, 불행 배출, 명확한 갈등, 강력한 주제, 완성된 구조, 산막 구조, 그리고 시놉시스 명성하고, 장르 키워드는 디스토피아, SF 키워드 조합으로 해서 기억 배출권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을 창출했고, 독창적 시스템 설계, 기억 배출권, 이 키워드 마음에 들었나 보나요, 클로드가. 자, 1단계 발상 및 컨셉화가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완료되기 전에 생성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웹소설 컨셉, 이게 바로 컨셉 문서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요약하면 기억이 화폐가 된 세상에서 행복을 파는 자와 불행을 사는 자들의 이야기. 참 멋있네요. 한 문장 개요. 기억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디스토피아에서 기억 중개인으로 일하던 주인공이 어머니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한 시스템에 맞서는 이야기. 핵심 시놉시스, 기억 거래 시스템으로 계층이 나뉜 사회에서 기억 중개인 주인공은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한 기억을 부자들에게 중개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생계비 때문에 어머니가 자신과의 소중한 추억을 팔려고 하자 주인공은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각성을 동시에 경험한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모든 사람이 기억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의 어둠을 파헤치고 저항하는 여정이 시작된다. 3막 구조. 자, 1막은 기억 거래 세상이 일상화된 그런 사회가 됐죠. 그래서 개인적 위기로 발전하고 시스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기억 거래가 일상인 디스토피아 사회를 소개하고, 주인공이 기억 중개인으로서의 삶과 내적 갈등, 어머니의 기억 판매 시도로 인한 개인적 위기 촉발. 1막이죠. 전체 3막인데 1막과 3막은 각 25% 정도의 분량이고 2막이 보통 50% 정도의 분량이 일반적입니다. 자, 2막 시스템 탐구, 거대한 음모를 발견해서 발견하고 저항 세력과도 만납니다. 그렇죠. 어둠과 조작 발견하고 기억 배출권의 이중 착취 구조의 진실을 찾고 저항 세력과 연결을 하네요. 예. 그 다음에 최종 대결. 핵심부에 침투해서 최종 대결을 해서 이긴다는 거겠죠. 차별화에서는 독창적 시스템, 이중 기억 거래. 그러니까 행복 기억 판매, 불행 기억 배출. 이게 이중이죠. 그리고 기억 세탁, 불법적인 기억 조작과 가공도 재미있는 요소이고, 기억 보험.
중요 기업의 백업과 보건 서비스, 이런 것도 재미있는데요. 사회적 계층 구조, 기업 부유층, 기업 중산층, 기업 빈곤층, 기업 범죄자, 이렇게 사람들을 4개의 계층으로 분류를 했고, 핵심 갈등 구조는 개인적 갈등, 어머니의 기업과 생계 문제, 직업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죠. 사회적 갈등, 그리고 철학적 갈등, 핵심 주제와 질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가, 인간의 정체성은 기업으로 구성되는가, 타인의 불행 위에 쌓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 개인의 생존과 사회 정의 사이의 선택. 자, 현실 연결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 정도. 장르와 톤은, 주장르는 디스토피아와 SF이고, 부장르가 사회 미스터리, 가족 드라마, 융합 요소는 철학적인 스릴러이래요. 좋네요. 작품 톤은 전반적으로 우물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겠죠. 서실 방식은 현실적이고 구체적, 감정적 몰입을 중시하다 하고, 독자의 경험, 사회 비판적 사고와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발전 가능성, 시리즈 확장, 다른 지역, 다른 국가와의 기업 거래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재밌겠네요. 기업 거래 이후의 사회 변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더욱 기술이 진화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디어, 그리고 웹툰, 드라마, 게임으로 각색하면 재미있겠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웹소설 컨셉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웹소설 계획서까지는 아니에요. 계획서는 이런 기본 컨셉과 함께 뭐 주인공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 간략한 세계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웹소설 계획서를 만드는 거고, 우선은 간단한 컨셉 문서 정도입니다. 자, 이 컨셉을 만들었고, 자, 이 채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이 채팅의 이름을 변경을 할 거예요. 이름 변경 해서, 자, 우선 01 하고 넘버를 붙이고요. 이게 뭐죠? 자, 웹소설 컨셉 작성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시작해서 웹소설 컨셉 작성하는 것까지가 이 채팅의 역할이에요.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단계 발상 및 컨셉화가 완료되었고, 2단계는 기본 계획 수립을 해서 웹소설 계획서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채팅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채팅에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길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채팅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팅에서 나눈 이 모든 대화를 다 기억하고 이 클로드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내용들만 가지고 대화를 하고, 이 현재 채팅에서는 그 특정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마감을 하고 다음 채팅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 채팅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자, 첫 번째로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채팅 이름을 좀 변경을 하고요.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웹소설 컨셉 문서를 여기 복사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로젝트에 복사를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옆에 있는 탭으로 가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지식에 AI 웹소설 코치 기터브 저장소가 연결되는 거에 플러스 조금 전에 만들었던 기업거래 웹소설 컨셉 문서 .md 마크다운의 약자죠. 이 문서를 프로젝트 지식에 자동으로 포함을 합니다. 보관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클릭해서 볼까요?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문서의 포맷이 마크다운이라는 것이고요. 이 컨셉 문서를 프로젝트 지식에다가 보관을 해야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채팅에서 이 새로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프로젝트 지식에 보관된 내용, 즉 01번 채팅에서 만든 컨셉을 프로젝트 지식에 보관하지 않는다면 새로 채팅을 하면 새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하지만 완성된 결과물을 프로젝트 지식에 보관하고, 그리고 새로운 채팅에서 이 컨셉 문서를 참고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면 웹소설을 차근차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채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채팅 이름 변경, 프로젝트의 이 컨셉, 이 아티팩트 컨셉 문서를 저장을 하고 여기 설명을 해주죠. 자, 다음 누구예요? 다음 단계를 새 채팅에서 계속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클로드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자,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다음 채팅에서 하겠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클로드에게 얘기를 해주면 완벽합니다 라고 해서 쭉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중요한 데이터를 두 가지를 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지침을 하나 주고요. 그리고 시작 프롬프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웹소설 컨셉을 만들었는데 다음은 뭘 하죠? 웹소설 계획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죠? 바로 시작하는 프롬프트가 요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채팅에다가 요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진행을 해볼까요? 자, 프로젝트 지침을 먼저 여기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클로드로 가서 아까 우리 프로젝트 지침 입력을 했던 기억나시죠? 이 프로젝트 지침을 전체 지침을 컨트롤 A 키를 누른 다음에 삭제를 하고 조금 전에 복사해둔 새로운 프로젝트 지침을 붙여 넣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작 프롬프트 이것을 복사해서 새로운 채팅에서 붙여넣기 해서 클로드에게 요청을 하면 두 번째 채팅이 시작되고 두 번째 채팅은 바로 기본 계획 수립 단계이고 웹소설 계획서를 만들어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로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GitHub 저장소 AI 웹소설 코치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웹소설을 창작하고 싶다고 클로드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쭉 웹소설의 아이디어를 입력하거나 또는 붙여 넣어서 이 웹소설 컨셉 문서를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단계, 2단계 기본 계획 수립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